자, 1번부터 보죠. 자, 지역권은 괄호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괄호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가 들어가야지.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하는 거냐면 요역지 소유권과 운명 둘 다 이제 요역지가 들어가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꼬드기려고 승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면 틀리겠죠. 요역지인 거 조심하시고 2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유리한 건 전부에게 효력이 있는 거니까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 3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내 지분만 소멸시킨다는 거 없고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양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자 5번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 제한 10년이죠. 10년을 두고 있으며 괄호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건물이죠. 최단기간 1년은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있다. 건물 전세권에 적용되는 게 지금 최단기 1년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법정갱신이 있었죠.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자, 6번 보시면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죠. 무효인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죠. 물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7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처분 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8번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때는 이제 물상대유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었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유로 가야 한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8번, 9번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전세권자는 그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의 효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우선 변제는 되지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자 10번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1번 보증금 권리금은 인정 안 되죠. 부정이고요. 2번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요건 인정이 되고요. 매매대금 채권은 X 안 되고 4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채권 되죠? 이건 결련성이 있으니까 5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X 인정되지 않습니다. 11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유효합니다. 자, 12번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12번에서 말하는 건 유치권에서의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지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 전에 채권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13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으나 괄호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해도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였고, 14번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는데 변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매 받은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 갚아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앞에는 인도, 뒤에는 변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15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하면 반사적으로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는 수익이 아니라 대여,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에 뭐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의무죠. 유치권자의 의무는 첫 번째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것처럼 승낙 없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물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16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했죠. 진행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의 소멸 시기는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 변제 시다. 채무가 없어지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과로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이자는 무제한 담보인데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합니다. 19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일괄경매죠. 일괄경매가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지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뭐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건물. 우선 변제는 당연히 토지로부터만 되지 건물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20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자, 일괄 경매가 되려면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고 했죠?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예. 시험장 나와서 이러면 안 돼요. 예.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만 일괄경매가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예. 22번 보세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어떤 선생님이 내셨는데 실수로 편집하다가 똑같은 문제가 5번에 들어가고 15번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5번은 맞추고 15번은 틀려요. 22번 보시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하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과로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24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뭐에 비례해요? 경매 대가,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안분 배당한다라는 얘기고요. 25번 공동저당의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안분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래 이제 전부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동시배당 시에 경매대가 비례 안분배당 한다고 했는데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면 안분배당하지 않고 어디서 먼저 배당한다고 했어요? 채무자 건물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건물에서 배당을 하죠. 자, 26번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누구 걸 20배당한 거예요? 채무자 걸 20배당했어요? 물상보증인 걸 했어요?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둘째 줄에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 쪽에서 물상보증인 건물에 저당권 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물상보증인 건물을 경매했다 이러면 물상보증인 쪽은 채무자 건물에 대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누구 걸 20여당 했는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27번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그다음 28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신청 시에,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자, 29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그러니까 28번, 29번은 뭐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누가 신청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30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전부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된 후에 넘어가면 이전이 되는데 확정 전에 넘어간 건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죠.